네, 안녕하세요. 12운성 이제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. 당분간은. 12운성 영상. 어, 우리가 공부를 써보도록 할게요. 장생, 태어났다 그랬어요. 한 살에서 두 살 정도, 뭐, 후견인이 필요하고, 케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, 장생, 목욕 씻어야 되죠. 태어나서 이제 씻고, 유치원 유아기 시기 5살에서 7살 정도, 그 천방지축이었던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. 도화 뭐 이런 느낌. 관대 관대 같은 경우는 육체는 자랐는데 청소년기, 정신은 아직 자라지 못한, 말이나 뭐 이렇게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. 걸록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의 느낌. 육체도 정신도 자랐지만 사회적으로 경험이라 그렇게 미숙했던 시기. 제왕, 말 그대로 제왕의 시기, 인생의 전성기. 다음에 제왕 다음에 뭐였더라? 쇠, 약간 쇠퇴했어요. 전성기보다는. 근데 노련미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났죠. 병, 사, 묘. 병들고 죽고 인묘되고, 인묘되고 나면 구두쇠적인 모습이었죠. 사는 좀 기억이 안 나요. 병도 그렇고. 병사묘, 절. 절은 단절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. 점점 이쪽으로 정신적인 영역, 육체보다는 그 영역이 강조되는 시기다. 절태, 태는 잉태됐다라고 했어요. 다시. 그래서 태에서는 겁이 많고 뭐 순수하고 의존적이고 막 이런 특성이 있었죠. 양이 이제 양인데, 양을 기를 양자라고 돼 있더라고요. 양육하다 할 때 그 양인 것 같아요. 보면은 뭐 양육, 뭐 상속받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는 그 만삭, 아이가 곧 태어날 때의 그때의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뱃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탯줄에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서,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받는 거예요. 받은 상태에서 그게 거의 완성된 상태인 것 같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, 뭐 교육, 양육, 그다음에 상속 같은 거를 의미하더라.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.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았어요. 12운성 양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. 양, 양을 보면 4번에가 기를 양자가 돼 있더라고요. 돼 있고,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10운성 표로 넘어갈게요. 자, 10운성 표를 보시면,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했는데 10운성 표가 틀렸다라고 하면 제가 거품을 물어야 되겠죠. 내용이 다 틀린 거니까. 음, 자, 양 같은 경우는 갑술 있었던 것 같아요. 갑술일주, 그 다음에 을미일주 봤던 것 같아요. 병축일주는 본 적이 없어요. 경진일주에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. 갑술, 을미, 경술, 신축, 이렇게 네 개의 일주가 양과 관련된 일주다. 갑술, 을미, 경진, 신축 외워야 될 텐데. 자, 갑진, 을미, 경진, 신축 일주들 이렇게 되겠네요. 이 양 같은 경우는 양육, 상속,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삭의 배니까 이미 배부른 상태요. 배가 가장 부른 상태. 그 엄마한테 그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가장 영양분을 많이 받은 상태. 양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그 돈복은 있나 보더라고요. 그리고 어, 교육업이랄지 이런 거에도 상당히 소질이 있다. 그 성향 자체가 좀 느긋한 성향, 여유로움이 있으니까. 여유로운 건가? 돈이 있어서 여유로운 건가? 어, 느긋, 느긋함이라고 할게요. 그래서 제복을
타고 태어나게 되지만이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인묘 현상을 겪게 되는 별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느긋함을 위로 써야 되겠다. 그래서 이게 조금 우아한 게 부모 형제와 인연이 짧음, 얇음 뭐 이렇게. 물론 사주 전체 구조를 보긴 해야 되겠죠. 그건 뭐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. 그게 참 애석했어요.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제국위인인가 뭐 그런 일주들도 보면 어떤 게 그 제복은 있어도 부부복은 좀 없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좀 넘쳐나면 어느 하나는 당연히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주팔자가 글자 자체가 8개밖에 안 들어가니까. 그 운으로 오더라도 대운 두자, 세운 두자 이렇게 되니까. 일단 뭐 그런 느낌? 음, 양 같은 경우는 희윤상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했어요. 그리고 배 밖으로 이제 출산을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예전에 막 그 태, 양이니까 태에서 이렇게 잉태되었던 그 정정한 난자가 만나서 수정 혹은 착상됐던 그 시기의 그 불안함. 그러니까 임신도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야지 안정기가 접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안정기가 지나고 난 다음 이후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좀 느긋함이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출산 나갈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불안한 시기가 다 지난 거예요. 뭐 입덧도 지났고 뭐 걱정이 없어요. 그래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. 이런 느긋함들이 네,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. 그리고 이제 태에서 태에서 이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었고 이제 양 다음에는 다시 장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자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궤도를 막 그 올라서기 바로 직전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요? 그리고 음간하고 양간하고 좀 다르다고 돼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아직은 잘 모르겠고 어, 서로 약간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양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느긋하다라고 했죠. 여유로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, 이게 느긋느긋하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공격적이지 않고 둥글둥글한 모습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 좀 유리한 조건? 그러니까 이 느긋함, 어, 둥근 성격, 원만한 대인 관계, 어, 이게 이렇게 vs 하면은 좀 느긋한 성격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둥글둥글한 그런 성격들이 근데 이게 아직은 자기 그 추진력이나 독립심이나 뭐 자존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긴 하죠. 부모가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그 탯줄에 의해서 하여간 원만한 대인관계 이건 장점이고 답답해 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하는 거 자립심이랄지 자기 뭐 수동적인 모습 말고 능동적인 거 보완 이거 적극적인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렇고 그 이제 느긋한 성격 이게 상속의 별로도 불린다라고 하네요. 상속의 별 모체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니까 엄마로부터 그건가 내가 없던 육체라는 것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
그래서 이걸 상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나? 음, 그리고 맞다. 이게 그래서 부모와의 인연이 짧은 거구나. 출산이라고 하는 게 엄마랑 10달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그 나오면서 엄마랑, 그러니까 장생으로 나오면서 엄마랑 인연이 끊길 그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나 형제하고도 인연이 짧을 수도 있다. 그게 이제 뭐 어릴 때부터, 그러니까 부모와의 인연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, 부모님하고.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 어린 시절에 보면 유학이라고 하죠, 유학. 뭐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골 같은 데 자라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 좀 성적 순으로, 그러니까 평준화가 아니라 서열화라고 해야 될까?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유명한 학교,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주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영마인데 뭐 어릴 때부터 영마여야 되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학교 때문에 이랬는데요. 그러니까 그거 잘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형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고 이게 양육하는 형태를 상징하다 보니까 어, 내가 누군가를 기른다랄지 아니면 내가 양육을 받는다랄지 뭐 이런 것들, 혹은 그 좀 나이 든 부모들 같은 경우 내가 모시고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12운성인 것 같아요. 일지양은 양부모를 모시면 좋다라고 합니다. 혹은 가축, 화초, 애완견 뭐 이런 기르는 직업들, 그러니까 양육하고 기르고 막 이런 것 있죠. 그런 계통의 직업이 맞다라고 합니다. 거기서 좀 어, 그러니까 양육이랄지 교육 이런 것들, 이런 직업, 네, 요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것도 학원이나 그런 것도 뭐 교육적으로도 해당할 수도 있겠죠. 아무튼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런 가능성이, 이런 게 이게 업상대체인가? 아무튼간 뭐 그렇다라는 거. 영상은 여기까지겠고요. 그간 12운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부족한 영상이지만 함께 봐주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공부는 할 거고요. 10운성 영상은 딱히 뭐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어요.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 주제를 갖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추가를 더해 나갈 예정이에요.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뭐 시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아는 게 아주 작은 티끌만한 일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입니다.